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중단원 3단원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교과서 페이지로는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양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라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방안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도 뽑고 국민 손으로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시의원 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죠. 바로 이러한 투표의 모습, 선거의 모습에서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이주에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투표를 그림에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투표용지를 만들고 그리고 손목을 활용해서 기표할 수 있는 용구를 만드는 등 투표를 돕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장애인이라든지 이주 외국인 등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선거권,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앞서 봤었던 그러한 그림처럼 다양한 언어로 된 선거 안내서 그리고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표 용구 등을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어떠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변화 양상을 보시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신체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 노동권 등이 침해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권 문제의 하나로서 다루고, 또 그것의 해결을 노력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1980년대에는 어떤 인권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도록 하죠. 노동자가 있었죠. 시골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푸른 꿈을 안고. 근데 보통 취직되는 거는 미성년, 어린 여성들이었죠. 왜냐면 가장 임금도 싸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부려먹기 좋으니까 그분들이 노동을 했는데 열살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1980년대에는 노동권과 관련된 또 이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하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인권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 종교나 성별, 뭐 인종 등에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옳지 못한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라고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을 때 이 소수자는 절대적인 수가 소수여서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인종차별법이 존재하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은 전체 인구의 10% 되지 않았던 반면에 흑인 인구는 거의 80%에 가까웠어요. 자,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누가 소수자예요? 사회적 소수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백인이 10%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사회적 소수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소수자는 흑인이었죠. 즉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수가 적어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이러한 힘이 없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약자를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사례는 뭐가 있는지 보시면, 자, 의미 보시면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는 일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사회적 소수자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별받는 사람 아니야. 나는 차별 안 받아. 차별받고 있지 않아. 차별받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다수들에게 사회적 다수에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사회적 소수자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사회적 소수자는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편견 등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나 장소 등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죠.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사회적 소수자의 일원이라는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해줘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수자들이 차별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초래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을 대우해 줄 때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방안으로는 필요성. 당연히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사회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해서 종국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 차별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률 제정. 선생님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14년 전, 15년 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지 않는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실시하거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아직 하나 동이 트지 않은 보도록 어슴한 하시죠. 새벽.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간엔 먼지 쌓인 가재도구와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선 20살을 갓 넘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변변한 식재료도 조리도구도 없지만 하루 세 끼를 모두 이곳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방도 추워요. 밖에도 추워요. 음식 밖에 만들어도 추워요. 명절도 국경일도 없이 휴일은 한 달에 2번.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한 대가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농장주는 이 돈에서 숙소비 명목으로 매달 35만 원씩 떼어갑니다. 35만 짜리면 많이 힘들어요. 우리 말 했어요, 사장님. 조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붙여놓으셨구나. 불만을 이야기하면 숙소비를 더 올리겠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거 35만 원 아니야 이제 50만 원씩 잘라할 거야. 50만 원? 매일? 한 달 50만 원씩 할 거야. 잠다 못한 캄보디아 여성 리오 씨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쫓겨나다시피 외국인 쉼터로 옮겼습니다. 농장주는 오히려 사업장 무단 이탈로 리오 씨를 신고했습니다. 친구를 내보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바로 끌어다 대지를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받나요? 고용부는 인권단체와 함께 항의차 찾아온 리오 씨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며 신고해 리오 씨만 불법 체류자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조사 당시에도 그 사람이 저는 불법 체류 외국인 신분이었는지 그건 이제 몰랐었어요. 현재 리오 씨는 이곳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비단 한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좀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 차별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구직 장애인들. 하지만 여전히 취업 전선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센터. 이곳에서 조호근 씨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일을 합니다. 매일 수많은 상담을 하는 조호근 씨가 느끼는 장애인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9년 동안 상담한 내용을 보면 예전보다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차별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차별의 유형은 좀 다양화되고 했지만 차별 자체는 아직까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고용 유지입니다. 부당 해고나 부당 처우, 사내 인권 침해 등의 상담 사례가 연간 500건에 달하는 상담센터의 상황을 보면 높아진 취업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들에 의한 차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왕따나 따돌림 이런 경우거든요. 결국 이런 차별은 되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혼자 따돌림 받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좀 버티다가 사직서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이제 결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이루어지는데요. 여기가 우리 협회 홈페이지거든요. 노동상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취업에서 소외된 장애인 구직자들이 마음 놓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취업 박람회. 취업을 통해 당당히 사회 일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들로 북적이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자취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 돼요. 내가 답답해요. 나는 일할 자신이 있는데 네. 휠체어장애들한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휠체어 장애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이렇게 걷는 이렇게 보행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사람을 뽑아도 그런 분들을 많이 뽑아요. 어떤 능력 위주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당장 써먹기 쉬운 그런 장애. 하루 동안 230개 업체가 참가한 취업 박람회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상담이 이루어지는 채용관을 운영합니다. 네, 보셨죠? 그 장애인들이 능력이 있어도 또는 할 수 있는 근로 의욕이 있어도 취업하는 현실이 매우 어렵다라는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를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은 아직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은 수능 이후에 청소년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즉 노동도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많이 있죠. 자, 관련된 영상도 하나 보시도록 하죠. 요즘 겨울방학 맞아서 네, 잘 보셨죠? 청소년들도 엄연한 어떤 근로자로서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 또는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어른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법규는 뭐가 있는지 보시면, 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죠. 자, 관련 법규로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노동권 침해 양상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보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최저임금, 우리 법적으로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000원 정도, 9,000원 이쪽 저쪽이 아마 최저임금일 거예요. 최저시급. 자, 그런 최저임금을 미보장한다든지
또는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또 1일 근로가능 시간을 초과한다든지, 또 휴게 시간이나 유급 휴일을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보장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에 또 그런 일들을 시키는 등의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신고하면은 사업장주에게 적절한 어떤 제재라든지 법적 처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초과 근로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정당한 수당 이런 것들을 주지도 않고 초과 근로를 요구했을 때는 거절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이나 유급 휴일은 우리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의 위와 같은 침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해서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약 12.2%가 근로한 경험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28.6%, 그러면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근로 경험이 있고 그 중에 약 30%이기 때문에 6명 정도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할 때, 체결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청소년은 노래방, 게임방, 오락실, 짐승을 죽이는 일, 술을 만드는 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고 시켜서도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근로시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휴게 시간을 확인하자. 자,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근로했을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6번째 보시면, 여기 교과서에 보면 6번 보시면 서류를 준비하자. 일을 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야 된다? 부모님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그렇죠, 나 청소년하고 상대방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계약이지, 물론 이때 보호자 부모님의 어떤 동의서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침해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렇죠,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이 기말고사 시험범위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험범위 나눠줬을 때는 4-3-2, 그러니까 소단원 하나 더 세계인권 문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4-3-1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단원 1-3, 그 다음에 대단원 4의 1, 2, 3, 이 3 중에서는 첫 번째 오늘 했던 소단원 첫 번째 국내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까지 하고요. 대단원 4- 중단원 3회, 소단원 두 번째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부분은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출제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내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 소단원 두 번째 이 부분까지도 기말고사 범위로 넣었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 부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권보장의 역사, 왜 우리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차티스트 운동, 그쵸? 또 세계 인권선언, 뭐 이러한 것들, 인권보장의 역사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헌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 쭉 있었죠. 네, 그 과정에서 주요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고요. 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라든지 또 청소년 근로기준법 이러한 것들 잘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선생님 파트는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잘 하시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